엔캠 주가가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공략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추매했던 사람들은 지금 벌써 손실이 몇 퍼센트가 넘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대충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런 손실을 여러분들께서 또 겪고 싶으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럴 만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딱 말씀을 딱 드릴게요. 이 부분 딱 확실하게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공략법을 아신다면 적어도 엔캠이라는 종목을 대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엔캠 녹화해볼 겁니다. 최근 들어 제가 이 제약바이오에 좀 빠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빠진 것도 있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 탓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좀 찍어달라 요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많이 녹화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2차전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매수를 해왔었던 우리가라기보단 여러분들이요. 네, 엔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엔캠이 고가를 찍은 상태에서 잘 버텨주는 듯 하다가 깨고 내려간 지가 지금 벌써 이제 거의 2달째 되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제 세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상승 전 가격까지, 그러니까 5만원대까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10만원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단 제가 예전에 H1B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떨어져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동안 엔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리튬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리튬염. 사실은 이제 엔캠이라는 기업은요, 이 기업 가치만 두고 봤을 때는 이미 북미에서, 미국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자리를 많이 잡아놓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엔캠은 이 분야에서는요, 뭐라고 할까요? 완성형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장형이라기보다는 완성형 기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엔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본인의 입지를 확실히 했으니 여기서 매출을 더 만들어 가야 되는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성형 기업들의 숙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엔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주주분들께서는 물려있는 상태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을 한 개는 담아놔야겠는데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긴가민가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기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모두 정리해둔 공략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 내용들 다 받아가시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증시가 얼마 전에 나왔던 서킷 브레이크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뭘 잡더라도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실 거고 이미 물려있던 종목들이 더 크게 물려버림으로써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엔캠하고 같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만약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신다면 자,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물린 종목 2-3개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절 부담 느끼실 필요 없이 내용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엔캠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 IRA 그리고 FEOC 중국 발 빼고 빈자리 차지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에 대해서 다룬다 그랬어요? 리튬염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리튬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리튬염은요, 그냥 배터리에만 사용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이게 항우울제로도 쓰는 성분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좀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용했을 때 정말 전반적으로 비전이 좋고 그리고 사용 경로도 좀 괜찮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 분야가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지에 사용이 된다더라.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리튬염은 현재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튬이 있어야만 뭘 만들 수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 뭐예요?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쓰시는 것들 그리고 전기차들 대부분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면 사실 장단점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배터리들 중에서는 가장 효율 좋은 게 사실이지만 단점도 충분히 있죠. 예를 들면 발열이라던가 화재 같은 부분들
물론 이게 리튬이라는 것 하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갖고 있는 단점이기도 해요. 자, 이런 부분이 있지만서도 현재까지는 어떤 배터리를 주로 쓰고 있다?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쓰고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대응안이 나왔었습니까? 전고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근데 상용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배적인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캠은 미국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해액을 계속 생산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미국 현지에서. 이 전해액 업계 최초로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전해액 생산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오게 되고 FEOC 뭡니까? 우려 기업 퇴출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이제 국익에 반대가 되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정책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와자자작 하고 미국에서부터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원래 엔캠하고 경쟁을 하고 있던 중국 기업들이 다 물러나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다? 엔캠이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완성형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엔캠은 전액 부분에서는 미국에서부터 완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엔캠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랑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지만 어찌됐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가에서부터 계속 지원을 또 받게 되는 우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엔캠이 이번에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바로 리튬이엄을 과거에 전해액을 그리했듯이 리튬이엄을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공급하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바로 중앙첨단 소재의 EDL이라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 자, 일단은 이 순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이 새만금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리튬이엄 생산 단지를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짓고 있어요. 이걸 짓게 되면 첫 번째로 뭘 맞출 수 있느냐? 물량을 새만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들어올 겁니다. 수요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 부족한 양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만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매출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새만금에서 물량을 맞춰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어서 미국 내의 점유율, 전해액 사십니까? 우리 리튬이엄도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싸잡아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북미, 미국에서부터 이 전반적인 2차전지 배터리의 점유율을 가지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면 국내 새만금에서 대규모 리튬이엄 국산화 사업을 진행 중인 EDL이 엔캠과 막강 글로벌 고객사 공급망 기반 북미 시장 선점에 나선다 합니다. 자, 엔캠과의 합작 법인인 EDL이 엔캠 아메리카 미국 현지 리튬이엄 사업을 위해서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장이 언제까지 완공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약 26년도에는 완공을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요. 사실 따지고 보게 됐을 때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력은요,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배터리를 더 압도적으로 잘 만들어요 라기보다 어떤 배터리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기업의 매출에. 그러면 가격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물량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참 웃긴 게 중국이 박리담회식 판매를 하는 것을 엄청 욕했지만 실제로 그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가 확실하게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 판매가 되는 배터리의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뭐가 필요하다? 리튬이온이 필요하다. 근데 이 리튬이온을 누가 공급하더라? 한국에서 엔캠이 EDL이, 미국에서 엔캠과 EDL이 공급을 하더라 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엔캠이란 기업의 매출을 얼마나 올릴지 아직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충족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전에는 이 전해액 분야에서 2차전지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렸습니다. 대부분 실적과 비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2차전지 캐즘 때문에 실적이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당연히 기대감도 같이 사그라들게 되고 그것이 주식의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더니 기대감이 슬슬 마무리가 되게 되고 이제부터 다시 실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위해서 엔캠이 무엇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수 요소인 리튬이온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적에 지금 단발적으로 이 테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급등이 나옵니다 라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 분야에서 매출이 나오고 발전이 되는 모습들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테마가 강세래, 그렇단 말이야? 라면서 따라 들어가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기업에게 제대로 된 적기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리 땡겨다가 주식으로 수익을 봐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이제 더 붙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월달, 6월달, 7월달 영상 찍을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될 건데, 하락이 더 이어질 건데, 지금 추매를 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그 타이밍이 지나서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물론 그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엔캠이라는 종목은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라서 죽어버릴 만큼 값어치가 없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타이틀이 있죠. 세계 최초 전해액 기업들 중에서 북미 진출에 성공한 기업. 두 번째, 세계 최초 전해액 기업들 중에서 북미 시장 전체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 세 번째, 국내 플러스 세계 최초로 가장 많은 리튬이온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 무슨 기업이다? 엔캠이라는 겁니다. 엔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엔캠이라는 기업을 보실 적에는요, 코앞에 있는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엔캠이라는 기업은 두고 모아서 제대로 실적 잭팟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익절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구나. 즉 적금 같은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는요, 우리나라 증시가 옛날과는 좀 달라져서요. 옛날에는 삼성전자 모으면 최고라고 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삼성전자가 약간 여러 갈래로 좀 나눠진 그런 형태입니다. 2차 전지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HBM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모아가게 됐을 땐 그만큼의 값어치를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근거로 엔캠을 코앞의 내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만약이라도 5만원대까지 떨어지더라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진입을 해주고 추매를 해줌으로써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저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정리한 공략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공략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이 공략법을 봐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제가 이제 공략법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공략법을 뭐 자기 생각인 것 마냥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는 다른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런 꼴은 또 죽어도 못 보기 때문에 이 공략법을 이제는 주주분들과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만 선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채팅방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서 이거 말씀드리면 다 베껴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놔둘 겁니다. 해서 이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엔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분들께만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신 분들께는 애초에 여러분들께 부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모두 다 공개를 해드리고 무료로 공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던 중이라도 문자 보내셔서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좋겠다. 자,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이 엔캠의 주가가 앞으로 조금 더 빠진다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더 빠지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 과정 동안 놀고 있어요? 아니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엔캠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드리는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 종목 내가 평소에 찾고 있던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야? 아니면 그런 내용의 종목이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진입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려보면서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SK나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엔캠 주가가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공략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추매했던 사람들은 지금 벌써 손실이 몇 퍼센트가 넘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대충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런 손실을 여러분들께서 또 겪고 싶으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럴 만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딱 말씀을 딱 드릴게요. 이 부분 딱 확실하게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공략법을 아신다면 적어도 엔캠이라는 종목을 대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채팅방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엔캠 문자 남기셔서 입장 많이 하시고요. 모두 100%로 무료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된다.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